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는 생존자들은 물론이고 전 국민에게 화재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네, 이 시간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제천 화재 현장 정말 저희는 이제 영상으로 보지만 참혹합니다. 네. 실제로 살기 위해서 창문에 매달리고 또 난간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물론 이 희생자 유족들의 고통이 제일 크겠지만 그곳에서 이제 살아남은 생존자들도 좀 정신적인 고통이 좀 클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사고, 참혹한 사고나 이제 재난으로 잃었을 때 그 커다란 상실감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생존자분들도 생명을 위협받는 사고 현장에 있었을 때 그 자체가 이제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성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의 기준의 첫 번째는 그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가족으로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를 진단 기준에 포함하고 이게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생존자 피해자가 고통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트라우마까지 겪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초기의 심리적 응급처치가 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트라우마에도 어떤 골든타임이 있는 건가요? 사실 그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제 72시간 내에 정신적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문가들이 이런 재난 현장이나 트라우마 현장에 가서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은 절대 비정상적 반응이 아니라 지금의 고통은 비정상적 상황에 대한 정상적 반응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코 병이 아니고요. 이건 인간이 느낄 수밖에 없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때 옆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돕고 슬픔을 또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실제적으로 상황을 좀 인지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렇게 이번같이 대형 화재나 이런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증상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 시기 이 초기의 며칠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이전에 세월호 사고나 그 판교의 붕괴 사고가 있었을 때도 되게 며칠 내에 책임 있는 분들이 안타깝게 자살로 생명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심각한 관련된 분들이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관련 생존자나 유가족들은 이건 설명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데 대한 불안만 증가시키게 되고요. 이때가 이제 정상적인 반응으로 심각한 불안이나 우울이나 분노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마치 그 현장에 계속 있는 것 같은 머릿속에서 나는 지금 안전한 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제 경험을 지속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정상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옆에서 이게 전문가들이 있으면서 같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자연재해보다는 이제 인재인 경우에는 분노가 좀 더 많을 수 있고 또 진상 규명이라든가 또 책임 있는 분들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도 트라우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생존자와 유족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데 사연을 보니까 노모와 딸 그리고 손녀까지 3대를 순식간에 하늘로 보낸 가족들도 있더라고요. 이들에게 반복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심리적인 접근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그 유가족분들도 요구하셔서 국립병원 등에서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전문요원이 제천으로 파견을 간 것으로 들었습니다. 초반에는 이게 치료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서비스, 재난 후 정신건강 서비스라고 불리는데 이제 심리적 응급처치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그런 슬픔과 안타까움을 최대한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무슨 말을 해주려고 하는 것보다 이제 듣고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제 체계에 연결시켜드리고 또 이제 이분들의 이제 구조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는 이제
정신건강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진상을 규명하고 적절한 이제 대책을 마련하는 것들이 치유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네. 이렇게 큰 사고가 발생을 하니까 평상시에 이제 사우나를 찾는 시민들이 많았는데 사우나도 좀 가기가 두려워지고 또 네. 원룸 같은 경우는 필로티 건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살던 집도 화재에 좀 취약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 이런 트라우마를 느끼는 시민들도 많거든요. 네, 네. 이런 좀 트라우마 같은 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앞에서도 전화하셨겠지만 예. 이제 우리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안전에 대한 것이 뒷전이기가 쉬웠고 예. 또 신체적 건강을 우선 챙기다 보니까 정신 건강이 또 뒷전이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좀 위험한 시설이나 이런 데 있다고 생각되시면 내가 먼저 물어보고 안전한지를 확인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이제 사고가 물론 없었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해외에는 여러 가지 재난이나 트라우마 이후에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게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 안타까운 사고의 원인을 찾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되는 과정을 우리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것인데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시랜드 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이 어린이 안전재단을 만들어서 지금도 안전을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우리 아픈 사람들의 이제 희생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해지고 예. 나아졌다. 이런 트라우마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이 사회를 좀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또 사고 현장에 방문하거나 그곳을 지키면서 이제 유족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손길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갔을 때 좀 조심해야 할 행동이나 말 같은 게 있을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치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 또 이때 중요한 게 이제 미리 재난 정신 건강에 대한 특히 심리적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받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흔히 이런 좋은 말들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다른 아이들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은 유가족이 직접 하면은 의미 있는 말이지만 다른 사람이 했을 때는 오히려 두 배로 아픔을 줄 수 있는 말이 됩니다. 네. 이런 해서는 안 되는 말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알고 가셔야 되고 또 일부 사실 재난 현장이라는 거는 때로는 전문가조차도 치유에 동참하다가 본인들도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본인들의 정신 건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조 인력이나 자원봉사 인력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런 사고 현장에는 사실 그 소방관들도 매우 힘들잖아요. 생명이 다 살리고 싶지만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상황이 올 텐데 역시 정신적인 외상 위험이 좀 높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그 소방관 분들이 이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최전선에 계신 분들인데 실제 직업상 트라우마에 노출되지 않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나 정신건강의 문제의 유병률이 해외에서도 굉장히 높습니다. 40% 많은 연구는 60%까지 보고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것이 소방관의 사망이 순직보다도 자살이 몇 배에 이르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이제 목숨을 걸고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분들의 이제 건강은 좀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네. 올해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소방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3명 중 1명꼴로 그 외상 후 스트레스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 전담할 보건의가 1명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재난 정신 건강의 특징은 다른 우울증이나 불안장애하고 또 달리 민간 의료기관에서 해결이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굉장히 전문적으로 치료가 돼야 되고
또 트라우마를 다룰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한 분당 시간이 1시간, 2시간씩 걸립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런 트라우마 치유에 관련해서는 전문기관을 따로 설립해서 지속적인 케어를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관의 정신건강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적은 인원이 또 일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본인이 힘들다는 얘기를 주변에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이제 상처가 쌓이고 쌓이다가 이제 골마 터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현재 이제 국립정신건강센터 같은 곳도 소방관분들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나 검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별도의 독립적인 트라우마 센터의 건립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 소방관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뛰다 보면 몸도 많이 다치시잖아요. 네. 그렇게 다쳤을 때 오는 트라우마, 육체적인 고통이 동반된 트라우마가 있을 텐데 이것의 치료법은 따로 있을까요? 저희도 소방관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차라리 내 몸이 다치는 거는 괜찮은데 내가 그분을 살리지 못했을 때, 국민을 살리지 못하고 또 동료를 두고 나왔을 때의 이 죄책감이 가장 괴롭다고 호소하십니다. 저희 상상하기는 것보다 훨씬 이상으로 고통스럽기 때문에 때로는 또 더 잘 구조하기 위한 원인은 또 찾아야겠지만 불필요하게 비난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삼가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제 이분들이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이제 조기에 예방하고 발견하고 이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트라우마 치료법의 핵심은 노출입니다. 왜냐하면 트라우마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억이 파편화돼서 깨진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상처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을 복원하는 과정에 노출이 필요한데 이 안전한 환경에서 전문가와 함께 그 기억을 단계적으로 되살려보고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참전 군인들한테 VR 같은 형태로 이런 트라우마 장면을 같이 만들어보고 보여주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최고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재 트라우마와 관련해서 백종호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